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은광여고 지금 6년, 7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은진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들이 은광여고에 배정이 돼서 이게 원하는 일지망의 학교에 배정이 돼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강제 배정이 돼서 울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은광여고는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기조로 그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를 가끔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각 여고마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를 해놨는데 강남구에 있는 여러 여고를 뭐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왜냐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책도 있는데 숙명 아이들이 테두리 빼고 다 외우면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학교고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서 성실하고 착실한 학생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데 은광여고는 프리스타일 라이팅처럼 영작 서술형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원래 그냥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잘하는 학교다. 뭐 이렇게 제가 써있는 글을 봤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머님. 영어를 은광여고에 맞춰서 제대로 시스템을 맞춰서 준비를 하면 영어가 잘 나올 수 있는 학교예요. 대신에 은광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 우선은 영어 교과서 YBM 박준원이 사용이 될 거고 보통은 교과서가 2과 정도 출제가 돼요, 어머님. 중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 때 교과서 정도의 양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거의 한 과가 2배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끔 제가 영어 이렇게 수업을 처음 시작하고 나면 중간에 친해지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충격을 받은 시험 과목 중 하나가 영어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정말 소스라치게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과서는 2과. 근데 당연히 중학교 때보다 범위가 더 많고요, 어머님. 두 번째로 부교재가 올림포스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이게 작년부터 이 문제집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올림포스 독해 문제집이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이 보게 되는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다 관연도 모의고사를 묶어서 엮어놓은 기출문제집 1학년 걸 사용하고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뭐 보통 어떤 교재를 선택하시면 3년 정도는 쭉 쓰시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이 교재를 활용할 그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님. 그래서 올림포스 부교재는 어느 정도 출제가 되냐. 작년 기준으로 45지문 이상. 제가 1학년, 2학년 아이들 은광여고 다 수업을 하는데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각 전교권 아이들이 저랑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총 8번의 내신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막 그 선생님 이제 고3 올라가면 은광은 영어가 패스페일 이러기 때문에 3학년 때는 그래서 3학년 내신을 안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막 엄청 아쉬워하면서 막 헤어질 때 사실 제가 너무 눈물 글썽글썽한 아이들도 있고 막 그렇게 아쉽게 헤어졌는데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1학년 시험 범위가 너희의 딱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네가 선생님 걔네 진짜 고생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작년 기준으로 2학년은 교과서 2~3과에 부교재가 스툭라이트였는데 22지문 정도 많으면 25지문 근데 저희 아이들은 1학년이 45지문 그러니까 훨씬 더 거의 2배였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시험 범위가 많았어요. 사실상 은광은 시험 범위가 적은 학교로 유명했어요. 작년에 2학년 기준이 사실은 원래 이때까지 항상 출제되던 은광의 시험 범위의 평균이었어요. 교과서 2~3과에 부교재 20몇 지문. 근데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시험 범위가 늘어났어요. 이게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2학년 맡으시면 어떤 서술형이 많이 나올 거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1학년에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변화가 생겼죠. 45지문 이상. 당연히 아이들이 은광 아이들은 발발 떨면서 여학생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시죠 어머님? 아이들이 막 앙큼을 떨면서 남학생들은 그런 게 없는데 여학생들은 미리미리 남한테 공부 안 하는 척 하면서 저한테 막 미리 자료도 요청해서 막 풀고 암기하고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해서 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양을 정말 많이 암기를 합니다 어머님. 그래서 객관식은 22문항, 서술형은 8문항 출제가 되는데 서술형 8문항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써야 될 서술형에 8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8문항 중에서 진짜 써야 되는 건 사실상 10에서 12문항 정도. 왜냐면 서답형 1-1번, 1-2번, 서술형 2-2번, 2-1번, 3-1번, 3-2번 막 이렇게 서술형이 거의 다 한 문제 하나를 쓰는 게 드물 정도로 여러 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써야 되는 게 10에서 12문항 정도 될 거예요, 어머님. 배점 보시면 객관식이 60점, 서술형이 40점. 보통 서술형 배점이 작은 학교는 서술형 20점. 평균적으로 강남구에 보통 많은 학교들이 30점 배점이 많은 반면에 은광여고는 서술형이 40점이죠. 그래서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근데 이렇게 서술형이 많이 나오면 8문항, 10에서 12문항이죠. 없네요. 그러면 아이들이 서술형을 쓸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내가 내 손으로 10번, 20번, 30번, 40번 영작을 연습해 보지 않고 시험에 들어가는 학생은 시험 문제 막 풀다가 고개를 번쩍 들어서 봤는데 막 15분 남았는데 나는 지금 서술형 손도 안 대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때서 막 정신없이 쓰고 아이들이 제가 이 시간 관리에 되게 실패했다. 시간이 너무 모자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막 속출하는데 그거는 서술형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그렇죠. 어머님. 그래서 이 서술형 연습이 굉장히 은광여고에서는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추가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저희 아이들이 은광여고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을 나오거나 아니면 어머님들께서 해외에 체류했던 경험을 주셨거나 또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영어를 익숙하고 친숙하고 스피킹, 리스닝, 플루언시 굉장히 다 좋은 영어적인 감각이 탁월한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막상 그런 아이들이 내신에 딱 시작되고 나면 답이 안 보여, 까다로워, 나 서술형에서 자꾸 감점됐어, 영문법 문제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라는데 내가 3개 찾으면 4개고 내가 5개 고르면 답이 막 3개고 너무 혼동돼 어려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적인 감각이 좋은데 왜 은광 내신에 들어가서 특히 고등 내신에 들어가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제가 수많은 아이들 대치동에서 가르치면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영문법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아이들 방학 때 수업 예비고일 아마 영문법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시대인재 세음학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예비고일반 아이들이 올해 들어와서 너무 조기 개강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어머님. 제가 올해 애들이 작년 애들보다 좀 더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각 선생님한테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체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지금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제가 내신 수업에 딱 스타트 되고 나서 내신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조교들이 다 들어와서 숙제를 다 걷어가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중요하고요. 영문법 어렵고 까다롭게 답이 안 보이게 혼동되게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는 문제를 시험을 보고 마지막으로 서술형 영작 시험을 보고 섹션별로 채점을 한 다음에 섹션별로 몇 점, 평균점은 몇 점, 최고점은 몇 점 이런 걸 다 숙제는 몇 % 완성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렇게 첫 테스트를 보고 나서 전화를 바로 주시는 어머님들이 꽤 계세요. 왜 전화를 주시냐면 얘가 영문법 섹션 중에 30점 만점 중에 17점, 18점, 19점 막 이렇게 받아서 점수가 나가면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셔서 전화를 주시는 거죠. 선생님 얘가 방학 동안에 뭐 무슨 선생님의 영문법을 뭐 몇 번을 들었고 얘는 학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또는 뭐 개인 수업을 붙여서 영문법을 돌렸고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문제집 영문법 문제집을 2권이나 풀렸는데 얘가 왜 지금 이 테스트에서 30점 만점에 17점, 18점 그럼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제가 방학 동안 애기 공부를 잘못 시켰을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분명히 방학 동안에 어떤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를 굉장히 잘 했을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님. 이해를 굉장히 잘하고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면 끄덕끄덕 굉장히 잘 이해를 했을 건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이 이해를 잘한 상태에서 집에 가서 풀게 되는 그 문제는 숙제로 과제로 해가게 되는 그 문제들은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영문법 문제집을 풀었을 때 그 문제들은 내가 지금 특별히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소위 말하는 영어적인 감각으로도 쉽게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만 많이 풀고 와요. 실제로 마지막에 챕터별로 마지막에 뭐 1등급 고난이도 유형 문제, 뭐 서술형 영작 조건에 맞춰서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챕터별로 막 3, 4문제 있을까 말까고 그냥 단순히 객관식 쉬운 영어적 감각으로도 왠지 여기가 어색해. 이걸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가 왠지 어색하게 보여. 이런 문제, 객관식 문제들만 수백, 수천 문제를 풀고 내신 되기 전까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나는 영어 문제집을 풀면 챕터별로 몇 개 안 틀려. 나는 영어를 많이 했어. 나는 이제 영문법을 다 공부했어. 하고 들어오는데 정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광여고 내신에서 얘네가 풀게 되는 그 영문법 서술형 문제의 난이도와 방학 동안에 풀었던 그 쉬운 문제들의 난이도 사이에 갭이 너무 커요. 어머니. 그 갭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내신에 들어오기 직전엔 뭘 해주셨어야 되냐면 그 마지막 한 피스 블록을 쌓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중간 상위권 난이도의 문제들은 풀어봤으니까 내신과 직결되는 고난이도 고퀄리티 어렵고 답이 안 보이고 너무 까다롭고 혼동되고 답이 숨어있고 하는 문제들을 다량으로 풀면서 그냥 왠지 이거 같아가 아니고 그래서 바르게 어떻게 고쳐야 한다까지 단순히 본문을 안다고 그냥 쉬운 문제를 영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그 조건에 충실하게 시간 내에 정확하게 10번, 20번, 30번 내 손으로 써보는 연습이 돼 있어야 실제로 내신에 들어와서는 그 난이도 있는 문제를 안정감 있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어머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솔루션은 학교의 우리 은광여고 특징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 시험 범위 거의 2배가 됐어요. 제가 아까 작년 기준으로 2학년 시험 범위의 2배가 1학년 시험 범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늘어난 시험 범위여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와, 이 많은 시험 범위를 내가 매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나는 영문법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추가로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쉬운 저퀄리티의 그냥 쉽고 외우기만 암기하면 왠지 영어적인 감각으로도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만 풀어선 절대 내신 대비가 되지 않겠죠. 어머니. 저희가 아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저희 조교들이 다 들어와서 숙제를 걷어 간다고 했는데 숙제를 거둔 다음에 어머님께 문자 리포트가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는 숙제 70% 완성, 80% 완성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면 가끔 어머님과 통화를 해보면 어머님들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가 70% 80% 완성이라고 숙제를 덜 했다고 문자가 와도 너 왜 20% 30% 숙제를 못했니? 라고 말씀을 못 하신대요. 왜냐면 막상 3월에 학교를 딱 입학하고 나면 각종 학교 숙제,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경시대회 거기에다가 수학 숙제, 수학 막 몇 번씩 클리닉도 가죠. 어머님. 국어 숙제, 한국사, 막 과학, 영어 할 게 너무 많아서 밤에 스터디 카페에서 와서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겨우 책상에 앉아서 하는 데까지 막 하는데 너무 얘가 피곤해서 입안이 다 헐고 숙제를 하다가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막 엎드려서 불 다 켜놓고 자는 애를 새벽 2시, 3시에 막 깨워서 누워서 자라 해서 걔가 거기까지 하는 데까지 해서 갖고 온 게 70% 80%라는 걸 아신대.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숙제를 덜 했어도 왜 못했니라고 말씀을 못 하신다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이 바쁘고 할 게 너무 많은 상태라는 걸 아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저퀄리티 낮은 그냥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문제들을 주면서 그 낮은 수준의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들 그냥 단순히 본문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줄 수가 없어요. 어머님. 굉장히 이 아이들이 시험과 직결될 수 있는 고퀄리티 문제를 줘야 되고 특히나 은광은 서술형 난이도가 상승되고 있고 거기에 점점 제가 느끼는 게 학교의 기조가 앞으로 내가 출제하는 영어 시험 문제의 기조가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고 프리스타일로 영작, 나의 생각을 영어로 작성하는 걸로 나아가고 계시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은광은 더더욱
그냥 내가 단순히 암기해서 끄적끄적 쓸 수 있는 짧은 문장, 짧은 뭐 구 정도로 서술형을 연습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중간 난이도부터 최고 난이도까지 제가 단계별로 올리면서 조건에 맞춰서 10번, 20번, 30번 영작을 하게 연습을 시키고, 그거는 아무리 상위권 학생들이어도 제가 클리닉 해보면 바로 알아요. 저희가 월, 화, 수, 목 4일 동안 클리닉이 있고, 그 클리닉 시간 중에 자기가 가능한 시간에 와서 매주 2시간 정도 추가로 저희가 무료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그때 오면 은광에서 반드시 나오는 영문법을 중간 난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쉬운 문제부터 최고 난이도,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까지 단계별로 높이면서 문제를 풀려서 우리 누구누구는 중간 난이도는 잘 푸는데 이 섹션에서는 이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틀리구나 하면 그 문제만 추가로 드릴로 더 엑스트라 자료가 제공이 돼요. 두 번째는 본문을 암기했는지 기본이 어머님 테스트를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 테스트 80점 이상 통과 못하면 당연히 리테스트고요. 거기에 추가로 은광은 저렇게 서술형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서술형도 중간 난이도부터 최고 난이도까지 조건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10번, 20번, 30번 시켜야 돼요. 어머님 30번 그렇게 써봐야 나는 꼭 시간이 부족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당 같은 실수를 한 번씩 하더라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나는 꼭 이거 쓸 때 이거 주의해야 돼. 나 스스로를 커렉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는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너무 급하면 이거를 놓치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 빠뜨리고 쓰는 경향이 있더라. 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당 같은 실수를 하더라를 자기 스스로 계속 체크업을 하면서 10번째 썼을 땐 실수가 나오더라도 15번, 16번 썼을 때는 좀 더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도록 영작 클리닉도 단계별로 올려서 시켜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들이 굉장히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작년 2학년 기준으로 계속 전교 1등만 했던 학생도 8번 저랑 내신 같이 하면서 뭐 3등, 5등 다 전교권 아이들이 저랑 내신 같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도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구나를 클리닉 하면서 느껴요. 이렇게 똑똑한데 얘네들이 시간이 부족하면 이런 실수를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자기가 그거를 해보면서 고쳤을 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간 부족 당연히 줄어들고요. 내가 문제를 대하는 자신감 달라지고요. 실수도 줄죠. 어머님. 그래서 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영어를 어느 정도 했고 본문을 암기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장 가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어떤 난이도도 내가 소화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겠지라고 자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건방지게 생각한 아이는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난이도나 그 속도나 여러 가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클리닉을 시킬 거예요. 어머님. 시간 부족을 호소할 수 있는 이 변형 서술형 킬러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은광은 영문법 많이 나오는데요. 어머님 그 영문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영문법 내용을 활용해서 서술형에 녹여내서 영작까지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학교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자꾸 다른 학교를 예를 드는데, 어떤 학교들은 본문만 암기를 잘하면 맞출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숙명여고, 진선여고 그 당시에 나가는 문법 진도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은광여고를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진선여고를 나왔거든요. 어머님. 저도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대치동에서만 제가 자라서 도성초등학교, 역삼중학교, 진선여고를 제가 나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떤 영문법을 내야 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지 학교 선생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저도 대치동에서만 아이들을 계속 제가 커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진선여고 뭐 숙명여고처럼 어떤 가정법 하면 이번에 가정법 나갔으면 가정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은광여고는 전체 영문법 중에서 툭툭툭 다 나오면서 거기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틀렸냐 맞았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법 서술형에 녹여서 영작을 하도록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법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냐 하시는데, 좋은 점은 은광은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법이라고 치면 제 노하우로 제가 이때까지 은광여고 6년 동안 계속
1학년, 2학년 전체 수업하면서 1등이었던 이유가 가장 많은 아이들 가르치고 제가 지금도 저희 조교들이 뭐 서울대, 연대 뭐 이렇게 합격을 하고 저한테 은광여고 나온 졸업생들이 조교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은광여고를 제가 여러 해 동안 잘할 수 있었던 건 은광여고가 어떤 영문법을 내는지 어떤 선생님께서 2학년을 맡으시면 이번엔 뭐가 더 많이 나올지 어떤 선생님께서 1학년을 맡으셨으면 이런 기조로 나올지 제가 연구해서 영문법은 어떤 거가 많이 나오는지 12개, 15가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난이도부터 최고 난이도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조금 보여드리면 서술형이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제가 여기에는 한 문제만 담았고요. 재작년 기출문제 저희가 여기 다 담기가 힘들어서 자료에 또 넣어놨거든요, 어머님. 꼭 그 영상으로 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자료를 꼭 한번 열람을 하셔서 그 설명의 자료에서 마지막에 기출문제가 들어있으니까 꼭 서술형 1번, 2번, 3번 쭉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머님. 제가 여기에 은광여고 기출문제를 가져왔어요. 박스 안을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를 모두 사용하여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해서 4점이죠. 근데 이 4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아래를 보시면 제가 굉장히 긴 지문인데 너무 다 담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좀 생략을 한 거고요. 본문 보시면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에요. 교과서랑 똑같은 문장이었죠. 근데 이거를 보시고 만약에 우리 애기가 이걸 틀려왔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이거 교과서 그대로 암기해서 빈칸 나온 건데 네가 암기를 안 한 거 아니니? 애들은 그렇게 막 달달 떨면서 암기를 엄청 열심히 한다는데 너 암기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빈칸이 있는 문장에 우선 눈에 띄는 점은 한글 해석이 없어요. 만약에 중학교 때처럼 한글 해석이 있으면 본문을 암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한글이 없으니까 이 교과서 내용에서 이 위치에 어떤 내용, 어떤 문장이 있었다라는 거를 내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빈칸에 있는 문장에 뭐가 들어갈까를 보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each of these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되죠, 어머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Each of these three amazing projects reflect Scouty's idea that only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영작하래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 보기에 있는 단어 much, worth, architecture first를 넣어야 되고 어형 변화 및 단어 추가 가능, 단어 중복 사용 불가능, 보기에 주어진 단어 모두 사용할 것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걸 only when으로 시작하게 문장을 써야 되는데 제가 어머님의 이해를 돕고자 실제 교과서 본문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여기서 each of these 똑같죠, 어머님.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되는데 제가 실제 교과서 본문을 읽어볼게요. Each of these three amazing projects reflects Gaudi's idea that nature should always come first and architecture should only add to it 이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느끼셨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밑줄을 치는 Each of these three amazing projects reflects Gaudi's idea that 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쓰라는 거였는데 실제 교과서 본문에는 저기서 쓰라는 only when이 없어요. only when이 없는데 내가 이 문장을 가지고 only when을 시작하게 쓰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 애기가 머릿속에서 삐리리리 생각이 나야 돼요. only when으로 시작하는 도치 구문으로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도치 구문에 대한 영문법 내용이 머릿속에 짜르르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도치는 일반 동사일 땐 이렇게, 예외적일 땐 이렇게, 조동사일 땐 이렇게, 비동사일 땐 이렇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문장을 도치 구문으로 바꿔서 쓰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실제 교과서 본문에는 보기에 제시된 단어 4개 중에 much와 worth 중에 much와 worth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원래 기억을 해내고 암기를 하고 그거를 only when 도치 구문으로 전환을 하되 그 안에 much와 worth, architecture first를 넣어서 선생님이 원하는 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서술형 영작으로 해내야 돼요. 시간 안에 감점 없이 정확하게 영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교과서만 많이 암기하고 클리닉 없이 내가
내 손으로 20번 30번 써보지 않고 그냥 가서 잘 쓸 수 있겠지라고 자만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시간 안에 정확하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어머님께서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얘네들이 이걸 1학년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다 완성해서 하나요? 하는데 정말 1등급 컷이 높죠, 어머님. 막 99점 뭐 굉장히 저희가 1등급 컷을 이건 4점짜리 문제인데 4점짜리 이 문제를 만약에 감점이 아니라 다 틀렸다. 그래서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3등급 그것부터 시작할 정도로 아이들의 그 상위권 아이들의 촘촘한 게 굉장히 촘촘하고 은광은 또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1학년 뭐 9명, 10명 이렇게 1등급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어머님. 제가 여기엔 다 담을 수 없었지만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 훨씬 더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출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지금 그 영상으로 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설명의 자료를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술형 1번, 서술형 2번 이렇게 다 조건이 있어요.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엔 저희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돼요. 어머님.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윗글을 읽고 밑줄 친 this policy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우리말로 쓰고 이게 서술형 2-1번. 2번 밑줄 친 B와 같은 의미가 되도록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영작하시오. 이게 서술형 2-2번. 그러니까 하나를 쓰는 문항이 거의 없죠. 근데 그 밑에 조건을 보시면 이때 강조 구문을 반드시 활용할 것.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은광여고는 이때 강조 구문, as if 가정법, 복합관계 형용사 이렇게 다 하나씩 문법 내용을 조건에 다 넣어놓고 네가 그 문법을 알면 그 문법을 단순히 맞네 틀리네를 고르는 게 아니라 영작도 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기출문제 꼭 한번 다 봐주시고요. 어머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어떻게 대비를 해야 잘할 수 있나?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광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영문법이 12개, 15가지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쉬운 문제, 그냥 감으로 풀리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12개, 15가지는 중간 난이도부터 최고 난이도까지. 제가 아이들 다음 시간에 오면 틀린 부분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문제를 보는데 꼭 내가 3개 고르면 답이 4개고 난 2개 고르면 답이 3개고 이렇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중간 난이도까지부터 최고 난이도까지 반복적으로 단계별로 준비를 시킬 거고요. 어머님. 그 고퀄리티 문제로 은광이 출제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아이들이 그 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과제가 제공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서술형을 빼고 언급이 거의 불가능한 은광여고는 서술형이 그만큼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영작 반복 연습을 시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영작을 중간 난이도부터 최고 난이도까지 올려가면서 아이들한테 대비를 시킬 거고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은 영작을 반복적으로 시킬 거예요. 주 1회 추가 클리닉 2시간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되는 시간을 선택해서 오면 개인 맞춤 교재가 나가고 어떤 단어를 많이 틀리거나 어떤 부분을 많이 틀리면 그거에 대한 추가 엑스트라 자료가 나갈 거예요. 당연히 매 시간 테스트 진행하고요. 어머님. 끝까지 알 때까지 밀착 관리 시스템. 저희가 재시험 안 보러 오고 클리닉 안 보러 오면 그 자료를 다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끝까지 테스트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직전 마지막 파이널 총정리는 시대인재는 제가 시대인재와 세음학원 둘 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 개발팀이 있어요. 강사들이 아닌 영어 개발팀에서 이 어떤 그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똑같은 모의 시험을 3개에서 5개 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직전에 이 문제를 풀어보고 내 시험 범위에 가장 기출과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고 제가 직접 보충을 하면서 반드시 나올 만한 내용은 추리고 추려서 연습을 또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보에서 했던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암기해야 되는 문장, 그 중에서도 반드시 나올 만한 문장을 다시 정리하고 꼭 암기할 것을 제가 찍어주고 할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은광여고 이렇게 서술형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법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고 제가 노력해서 아이들한테 고퀄리티 문제를 제공을 할 때
그때 아이들이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주 1회 클리닉을 꼭 진행을 할 거고요. 당연히 95% 이상 성취도가 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리테스트 진행을 하고 다량의 시험과 직결되는 다량의 고난이도 서술형 연장 연습을 시킬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저희 은광 1학년은 제가 시대랑 세움 두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시대는 6시 30분 토요일, 세움은 일요일 2시 30분 반인데 맞는 시간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은광여고 이때까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하는 학교라 저희 조교들 중에도 은광여고 조교들이 제일 많고요. 그 은광여고의 기출 문제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또 그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한테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가끔 이렇게 제가 이미 몇 차례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를 끝나고 나가면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따라 나오셔가지고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뭐를 준비하면 될까요? 2월에 그래도 한 3주, 4주, 길게는 3월 초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 어떤 걸 준비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금요일, 뭐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데 바로 토요일, 일요일에 은광 배정받은 학생들이 저희 뭐 시대인재나 세음학원이나 제 예비고일 반에도 막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아 진짜 되게 발빠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어머님. 저희 아이들 영문법 많이 정리를 했으면 마지막에 서술형, 시험과 직결될 수 있는 그 고난이도 서술형 꼭 열심히 준비를 풀어야 되고 각 학교 기출문제 지금 제가 예비 고1반, 시대나 세움의 예비 고1반에서 서술형 지금 아이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각 학교 기출문제 150문항 이상 풀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 반에 넣어주시면 좋고 만약에 저랑 또 시간이 안 맞으실 수도 있죠. 방학 동안에. 그러면 은광은 특히나 교보문고 같은 데서 고등 내신 서술형 영작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고등 내신 서술형 영어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두세 권 책이 뜰 거예요, 어머님. 두꺼운 책일 수도 있고 얇은 책일 수도 있는데 그 책을 선정하셔서 그거를 학생이랑 약속을 하셔서 남은 2월, 3월 초까지 매일 n분의 1로 나누셔서 한 챕터씩 이렇게 풀어주시면 아마 다는 못 풀더라도 반권을 풀더라도 영작을 좀 익숙하게 경험하고 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꼭 은광여고에 미리 착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 저희 반에 보내주셔서 고퀄리티 서술형 문제를 지금부터 풀면 가장 좋고 아니시면 그렇게라도 안내를 해주시고요, 어머님. 은광여고가 이렇게 서술형이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고득점이 나오고 저희 아이들 1학년, 2학년 100점도 엄청 많았어요, 어머님. 그래서 1등급 아이들 노력한 만큼 또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